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케미칼입니다. 네, 오늘 SK케미칼 시초가 마이너스 1.7% 96,5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8,900원 0.7%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9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당연히 시가보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봉으로 나오지만 전일 대비 하락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제 사실은 뭐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뭐 물론 그 종가 1.8%까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고 두 번째로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도 뭐 개나 소나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 덕분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이제 제가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제 댓글에다가 작성을 하긴 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SK케미칼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2%로 끝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루머가 돌면서 어제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휴전 유무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어제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경기 침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기업이나 개인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도 어쨌든 뭐 수요 견인이든 공급 견인이든 어쨌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인데요.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은 경기 상승 시기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지만 경기 침체는 앞으로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공급을 줄이고 공급을 줄였는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급을 줄였는데 공급보다 더 큰 수요가 줄어서 가격은 더 빠지는 그러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훅훅 빠지고 그렇게 되다가 뭐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은 상관없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결국에 어떤 영업 활동으로 본인들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서 좀비 기업 파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그 파산된 그 어떤 금액을 금융권에서 메이크업하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으키면서 기업들이 도산하는 그런 과정을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야, 이러면은 무슨 원자재 가격이 왜 올라? 일단 떨어뜨리고 보자. 약간 이제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아시아 증시 다 박살이 났고요. 상해 지금 지수도 거의 뭐 2%, 그리고 항생, 홍콩 지수도 2%,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1.1%씩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다 2.1% 정도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스피보다 잘 버텼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음봉을 맞았지만 SK케미칼은 그래도 양봉으로 유지를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 현금 유보율이 높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경기 침체와 관계없는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점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기넥신 관련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 기넥신은 30년간 4,800억이면 사실은 어떤 시장 주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이 아무리 경기 침체라도 건강은 꼭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그 어떤 그 세계 금융 시장에 상승과 하락기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실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되게 좀 외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어서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사실은 탄소 중립 되게 무시하는데, 그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어떤 기후 비용들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과거에 MSCI였나요? 어느 그 어떤 큰 금융 회사에서도 탄소 관련된 그런 지수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시작이 되고 있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의 화이트 바이오 이름을 좀 멋있게 지었죠. 사실은 뭐 제가 꼭 이게 화이트 바이오야 하는지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이 네이밍을 한 곳에서 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결국에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연기금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은 오늘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다시 금융 투자가 나갔지만 보험회사 그리고 뭐 투신이 소액 정도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 자체는 크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의미를 둘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차 잔고가 만주가 늘었더라고요. 그 만주 늘은 게 바로 오늘 공매도에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가 11,000주거든요. 대차가 만주가 좀 넘습니다. 왠지 느낌상으로는 이 대차된 것들이 바로바로 다 공매도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격이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어떤 뭐 성공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 제가 오랜만에 공매도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보서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를 보면 SK케미칼 공매도 잔고가 다시 많이 줄었습니다. 네, 0.29%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51,500주 정도 되고요. 6개월로 늘려봐도 물론 중간에 0.1%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물량들이 다시 조금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어떤 이평선의 어떤 이슈들을 논하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러다 갑자기 시장이 또 폭발하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무슨 기술적으로 얼마까지 간다 뭐 그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이면서 뭐 유동 주식수도 적은 그런 어떤 테마주들이나 해당이 되는 거지, SK케미칼처럼 시가총액이 어쨌든 조 단위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121,0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125,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121,500원. SK케미칼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돌파했다가 바로 내려왔고요. 제가 이 상승하기 전날 영상에 올렸을 때 사실은 제 영상을 제가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월 4일에 장 마감하고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은 그 전에 신저가보다 더 밑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계속 빠진다는 게 아니고, 신저가를 갱신하더라도 어떤 재료와 어떤 뉴스 그리고 소스들을 갖고 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가게 될 때 특정 타점들을 그 구간대에서, 특정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맞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힘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넘버 넥스트 1, 넥스트 2, 넥스트 3 이렇게 단계별로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 생각은 저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것은 틀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주가는 7월 5일 화요일에 급등을 했고요. 뭐 급등했던 사유는 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다 라는 사유라고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냉정히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어는 1차 접종,
그러니까 미접종한 인원들한테만 현재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 2차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퍼센트로 따지면 한 자릿대입니다. 저도 노바백스를 접종했기 때문에 올해 한 1월인가요? 접종을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을 접종 가능한 인원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부스터샷 관련해서는 현재 식약처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부스터샷까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백신 기업의 주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렸고요. 왜냐면은 현재 바이오 투심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투심이 안 좋은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였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오르기가 딱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이 돌아왔습니다. 7월 6일 오늘 수요일에 연기금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사실은 뭐 하루 갖고 연기금의 매매 물량 매도 방향성이 꺾였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공매도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폭등한 시점부터 공매도량이 확 줄었는데요. 어찌됐든 오늘도 공매도는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대차장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SK케미칼 봤던 공매도 잔고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주가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이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임계치가 있을 거고요. 그 임계치의 가격을 넘어가는 순간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잔고 대량 보유자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전혀 오늘은 움직임이 없고요. 5일간의 누적을 보면 모건 스탠리가 뭐 소폭 매수한 이런 부분들, 골드만삭스가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6개월치를 보게 되면 한 6월 중순부터는 사실은 대량 보유자는 모건 스탠리로 지금 뭐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매도한 걸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이 내용, SK 바이오사이언스 이탈의 녹십자 2년 만에 독감 백신 선두 탈환. 제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스카이셀플루 4가가 뭐 제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은 뭐 녹십자의 독감 백신이 워낙 좋아서 뭐 이렇게 선두를 탈환한 게 아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올인하기 위해서 지금 포기하면서 녹십자가 수혜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독감 백신 쪽 시장은 제한적이고, 제가 볼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생산하면 바로 녹십자를 다시 1위로 2위로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물론 녹십자 주주분들한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들한테도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이 내용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그냥 리마인드 시켜준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나왔어요. 코로나 재유행. 그래서 1호 백신이라고 해서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이 뭐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된 생각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쪽, 그리고 뭐 WHO의 1차 승인이 나야 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해외,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에서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그런 뭐 허수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실제 뉴스 베이스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럽 쪽과 WHO의 어떤 백신 승인이 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금 많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어떤 그 바이오 기업을 인수했더라고요. 지금이 적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물론
조금 더 지나면 사실은 어떤 바이오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도산하게 되면은 이제 터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인수해도 사실은 그때 제일 싸게 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재무 구조가 좋지 않으면은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래도 R&D에 조금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신약이 어떤 정상 루트를 가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인수를 하면은 아무래도 개발의 어떤 그 진척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파이프라인을 다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떤 액션이나 어떤 모습이 취해질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하락, 어제 큰 상승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 물량들이 물론 이제 순매수 금액으로는 한 40억 정도 빠졌지만 이게 한 70억 가까이 갔다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매수 금액이, 그 순매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 왜냐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다른 날보다 이렇게 많이 빠진 날보다 덜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힘든 장에서도 노바백스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4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노바백스와 연동돼서 주가가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카이코비언이 어떤 독자적으로 조금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갖추던가, 아니면은 그 외의 파이프라인이 실제 조금 가시화돼서 단순히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테마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의 그냥 종합 바이오 회사로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 뭐 셀트리온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항상, 물론 셀트리온도 최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보게 되시면 월봉으로 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점 대비 22%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0만 원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가기에는 너무 그 갭이 크고요. 그 중간 단계로서 셀트리온의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제약 관련된 섹터에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독감이나 수두 백신,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그 다음에 CMO 위탁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긴 하지만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합 회사로서, 종합 바이오 회사로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이평선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13만원 중반대, 13만원 중반대, 13만원 초반대, 12만원 후반대, 요 구간 라인이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격대 12만 중반에서 13만 초반대, 요 구간을 갭으로 띄우든 아니면은 거래량을 실어서 밀어 올려서 매매 동향이 아름답게 나오든 뭐 방법은 상관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요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음봉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매매 동향이 좋지 않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거래량을 실어서라도 매매 동향이 좋게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갭으로 뛰어서 매도를 할 사람들을 매도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 그 이평선들을 역배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쭉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지금 12만원 중후반에서 13만원 초반대다. 요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물타서 아니면 신규로 매수해서 10만원대 매수해서 현재 뭐 20% 이상의 수익이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매매 동향을 보시고 매도를 고려해보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